아,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생강차 한잔하고 하루를 좀 시작해봤거든요. 뭐, 주말이니까 좀 쉬는 날인데 다이어리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이렇게 하는 걸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8일이니까 이제 나흘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들. 그래서 아침에 가능하면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부동산 경제 관련한 공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를 쭉 하다 보니까 좀 습관이 좀 돼서 쓰고 말하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하나씩 좀 머리에 좀 들어와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계획, 이제 내년 목표를 좀 세우려고 이제 새로운 다이어리를 구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차여진 이 공간들이잖아요. 내년 또 1년 또 이 공간에 어떤 또 사연들, 어떤 메시지들, 또 개인적으로 목표했었던 바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만들어가는지 함께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윤주 기자입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올 한 해도 이제 나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 봤더니 예금자 보호법, 지금까지는 은행당, 금융사당 5천만 원까지 한도, 이게 꽤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게 1억 한도로 이제 통과가 됐다. 사실 현실을 좀 반영한 이런 경제 정책들이 다행히 통과돼서 좀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은행에 금융자산 5천만 원, 1억 현금으로 놓아두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금 자산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광주로 치면 광주에서 10억 이상 현금, 금융 자산 갖고 있으신 분들이 8,200명입니다. 전남은 6,800명. 전국으로 치면 46만 명 정도가 금융 자산 10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속칭 말하는 부자들. 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광주의 부자들, 부자 아파트, 고급 아파트. 광주도 최근 들어서 이 하이엔드를 표방하는 고급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거든요. 분양가 놓고 보면 뭐 10억은 기본이고 20억, 최대치는 4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광주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하이엔드 아파트 이런 게 먹혔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방 아파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의 찬바람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당 3천을 넘어서 3,500, 4천만 원을 근접하고 있는 이 고급 아파트. 결국 이제 타겟층은 이 부자들이죠. 예컨대 10억 자산가 8,200명이라고 했습니다. 8조 2천억 정도 현금들이 묶여 있다는 소리인데, 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트랙티브 매력 포인트들을 좀 뽐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어저께 제가 일곡지구 이 재벌들이 살았던 그 고급 주택단지 다녀왔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영상 보셨는데 일곡지구 공인중개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 되게 좋은 집들이고 멋진 집들이긴 한데 강단점이 또 분명히 또 나뉜다.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현장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뭐든지 강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빛과 그늘처럼. 현재는 광주에 부자들 상위 1%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봉선동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인
봉선동을 놓고 교육과 학원 또 상권까지 잘 구축된 곳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상당 부분 광주의 대장 역할을 맡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선택 기준이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있잖아요. 상권, 환경, 교통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다 갖추기 힘들죠. 뭐 하나 좀 부족한 게 좀 있기 마련인데 이걸 갖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장 영상, 제가 현장에 다녀온 영상들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는 지금 뜨고 있는 상권, 광주의 상권 중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알려진 시리단길 첨단입니다. 첨단의 시리단길 바로 옆에 라펜트힐, 이 아파트가 20억에서 40억 가까이 되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한남더일, 그걸 벤치마킹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뜨고 있는 이 첨단에 들어서는 초고급 이 아파트 이 분양 현장, 곧 내년 3월에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막바지 공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그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벨루미체라고 1년 정도 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여기도 이 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벨루미체 지역건설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 현장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특히나 라펜트힐은 마이바흐, 자동차 중에서 최고로 좋은 자동차 중에 하나인 벤츠 마이바흐를 주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 현재 광주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서 이런 경품까지 등장했는데 과연 분양 실적 성과 결과물은 기대치만큼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영상을 보시고 현장의 흐름들,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흐름들 좀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힘을 내보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자, 오늘 또 첨단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면 여기 아파트, 딱 보기에도 되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이엔드 아파트, 잠깐만 차 오니까 옆으로 조금 나와주시고요. 하이엔드 아파트, 이 아파트가 얼마로 보이세요? 좀 비싸게 보이죠. 고급지게 보이는데, 광주에서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 뽑히면 됩니다. 라펜트힐,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이 아파트, 뭐 최근 이제 미분양 때문에 이 경품을 걸었는데 그 경품이 뭐가 걸었는지 아세요? 마이바흐 벤츠를 걸어서 마이바흐를 그렸던 아파트가 이제 내년에 드디어 이제 분양이죠. 이제 입주를 내년 3월에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 아파트 하이엔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도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현장의 모습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뭐 현장을 좀 돌아보면서 공사 현장의 뭐 진행 상황들 그런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마무리 공정들이 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포크레인 또 이렇게 안전조치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상가가 지금 3층 규모래요. 주상복합 아파트 이 구조 이게 이제 광주시의 조례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상가 비중이 15% 적용이 됐다. 상가는 아마 3층까지 안 지고 싶었을 거예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3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상가도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거의 외관의 모습들은 거의 다 구축이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2021년 2월에 이제 분양을 시작했고요. 이 전체 세대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72세대, 73평이 68세대, 87평도 있네요. 87평 2세대, 91평 요것도 2세대. 분양가는 이거 그냥 분양가가 후덜덜합니다. 이 분양가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들만 들어가는 아파트다. 분양가가 24억부터 시작합니다. 24억. 그리고 제일 비싼 아파트 아마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 같은데 이 펜트하우스 중에 펜트하우스 요거 39억입니다. 한 40억 짜리 아파트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상가는 전체 면적 2,5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장 보시면은 사다리짝 고가 작업으로 마지막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 세대수는 3.13대. 주차 공간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장점은 광주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상권. 걸어서 이제 슬리퍼로 걸어서 바로 나가면 바로 상권이다. 그러니까 상권의 이용도는 굉장히 좋죠. 접근성은 높다. 근데 반대로 여기 중심 상업 구역이다 보니까 상가는 좋은데 학교가 좀 멀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멀어. 걸어서 하기엔 좀 멀다. 대로변 가깝게 있고 지하철 가깝다. 요거는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예, 반면에 그쵸? 반면에 이게 상업시설 인프라는 잘 활용하는데 좀 강단점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예, 부자들, 속칭 말하는 부자들, 광주에 이제 현금 한 10억 정도 있는 자산, 금융자산 있으신 분들이 8,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타겟이 그분들을 좀 잡기 위한 타겟인데, 글쎄 이제 부자들이 상가 이렇게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수요들 물론 있겠지만 그 수요들은 좀 젊은 사람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들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상가 부자들 지금 봉선동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첨단의 신흥 부자들이 이쪽으로 오게 돼서 꽉꽉 채워서 완판까지 가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현수막이 굉장히 크게 붙어졌습니다. 상가문이. 이 상가는 이제 분양한다는 소리죠. 임대하고 병원이라든가 상업시설 이 프랜차이즈를 모집한다. 그 상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채우려면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외관이 좀 눈에 띕니다. 이 광주에서 이렇게 이제 눈길을 끄는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 이 테라스 구성, 이게 이제 감각적인 좀 디자인을 좀 자랑한다고 하는데, 이 커튼 월룩이 굉장히 독특하죠. 전 세대에 테라스를 배치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좀 외국 같은, 이탈리아 보면은 이런 것도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밀라노의 수직숲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이런 디자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 아파트들 보면은 좀 다른 구성으로 이 부자들의 시선을 뺏겠다, 이제 이렇게 의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안에는 뭐 비싼 아파트다 보니까 좀 비싼 기자재들, 뭐 주방이라든가 수전,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아파트 2025년 3월에 입주를 하는데, 이 청약했을 때, 이게 분양가가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인데 관심을 크게 많이 못 끌었어요. 1순위 청약했을 때 10명 정도가 지원했다. 청약에는 참패를 했다. 뭐 강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일단 학교가 좀 멀고 또 유흥가, 모텔들이 좀 가깝게 있죠. 놀기는 좋은데 애들 키우기는 조금 별로다. 평당 분양가는 3,384만 원. 이게 이제 광주 상무 센트럴 자이, 거기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도 이제 이 펜트하우스 하이엔드 경쟁들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부자들의 시선을 누가 먼저 끌어가느냐. 2019년도 상록회관 앞에 있던 트레비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더 리미티드, 남양휴튼, MVG, 한국 아델링 57, 뭐 다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바흐까지 이벤트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브랜드도 좋고 뭐 상가 상권 뭐 다 좋은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조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여기 앞에 일신 프레뷰가 거의 다 막아버리네요. 일부 조망이 좀 잘 보이는 데도 있는데 안쪽은 바로 앞에 이게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따닥따닥해서 조망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걸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경쟁력이 더 월등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의 또 다른 하이엔드 아파트, 여기 첨단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보시면 뭐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는데 파격, 특별한 혜택, 이런 거 붙었던 소리는 이제 미분양이 났다는 소리겠죠. 아파트는 대형 평형의 희소 가치가 있고 입지는 나쁘지 않죠. 이 첨단 상권의 핫플레이스, 이 좋은 자리에 좋은 목에 이 아파트, 이제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건데, 소비자들의 선택을 아직까지는 다 받지 못했다. 뭐지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쌍암동 694번지에 지어지고 있는 곳이고, 전체 대지 면적은 825평 정도 됩니다. 이 지하 3층, 지상 17층, 주차 세대는 2.79세대. 총 이제 아파트가 이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57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근데 55평, 59평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입주는 2026년 1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펜테일 여러분들 보셨는데 거기가 좀 빨리 하죠. 내년 3월에 하고 이해 실사 한 7, 8개월 있다가 이 아파트 이 벨루미체 첨단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아마 1층부터 3층까지 높이 여기는 상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상가 아마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가 고민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 1층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겠지만 지방 상가가 2층 3층 채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 예, 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 건설은 이제 성암토건, 지방 건설업체인 성암토건에서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짓고 있다. 자, 궁금한 게 이 미분양이 났다 이유가 있을 건데, 일단은 이제 분양가가 좀 높다. 뭐 이제 평수가 높고 고급 기자재들 마감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분양가 55평 13억 7천부터 16억 6,600, 기준층 이상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59층 59평은 15억 붙었습니다. 15억 17억 7,700. 근데 이제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가 별도예요. 이거 돈 떠내 더 내야 되는데, 발코니 확장비가 한 8천에서 9천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한 1억 정도 추가된다고 하면 이 아파트가 가치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은 사기가 힘들죠, 사실은요. 예, 돈 있는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예,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고, 예, 광주 부자들이 입지 물론 이제 먹고 즐기고 이렇게는 좋지만 또 아이들 키우고 또 조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진 이 수요중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좀 얻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도 있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벨루미체 첨단 광주의 하이엔드 아파트 경쟁들이 치열하게 아주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그 현장에서 분위기들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